여러분, 이러다가는 정말 10년은 먼저 세상을 뜨실지도 모릅니다.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올해 88배 김수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제주도로 여행도 다니며 좋아하는 서예도 즐기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70대에는 여러분처럼 매일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고 처방받은 약을 먹고 좋다는 운동도 했는데 왜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죠.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거나 요양원에 가게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주어진 명보다 10년, 20년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체념하시는 건 정말 안 될 말씀입니다. 저도 70대 중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고 멋지시다 라며 자랑스러워할 정도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75살 때는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매일 1시간씩 북한산을 오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단 20분이 여러분 인생에 남은 10년, 아니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더욱 건강해지는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 중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비밀은 영상 마지막에만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오래 앉아있는 생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오후에도 앉아서 신문을 보거나 바둑을 두시다 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놀랍게도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70대가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병원 침상 생활로 이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효과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후에 가볍게 집 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조금만 움직여도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조금만 움직여도 오히려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은 본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에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거실을 몇 바퀴 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스쿼트 동작을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특히 허벅지 근육 강화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TV 광고 시간에 잠깐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나 가까운 공원을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근육 감소 방치하기. 여러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힘이 얼마나 빠졌다고 느끼시나요?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장바구니를 들 때, 그 차이를 실감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 즉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와 관절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니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단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서서히 줄어들 근육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방 안을 한 바퀴 돌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세트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아령이 없다면 물을 채운 작은 생수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걷기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며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물 충분히 마시지 않기.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한두 잔. 아니면 커피나 차 외에는 거의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촉진하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몸속 수분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콩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기능하여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 결석이나 심하면 심부전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분 부족은 변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장의 수분이 충분해야 대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소변은 옅은 레몬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약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각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에서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합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현미차 같은 곡물차를 연하게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넷째, 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시간을 정해서 마시거나 예쁜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활동 줄이기.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나 외출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나?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특히 정신 건강과 뇌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 소속감,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식사량도 줄고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져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밥은 맛이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면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영양 부족은 곧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 치매 발병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족, 친구, 이웃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도 훌륭한 소통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노래교실, 서예,
컴퓨터 교실, 탁구, 게이트볼 등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자녀 가족과 저녁 모임처럼 규칙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새로운 것 배우기를 멈추는 것.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 스마트폰 활용법, 아니면 간단한 외국어 한두 마디라도요. 혹은 새로운 경로로 산책을 가보거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신 적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안 돌아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퇴화합니다. 안 쓰면 녹슨다는 말이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뇌의 인지 기능, 즉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학습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평생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고 지적 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손님들 앞에서 새로 배운 갈비찜 레시피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보냈을 때의 성취감,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운 민요 한 가락을 가족들 앞에서 선보였을 때의 즐거움.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없다면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늘 가던 산책길 대신 새로운 길로 걸어본다거나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신문 기사나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는 겁니다. 늘 먹던 반찬 대신 새로운 나물 무침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단소나 장구 같은 전통 악기도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 베이킹, 시쓰기 등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셋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배워보세요. 손주들에게 물어보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거나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사진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넓어지고 뇌도 젊어집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욱 즐겁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의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배움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0이 넘어 대학에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 80에 새로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 이런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 하나, 새로운 스트레칭 동작 하나,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젊어집니다. 70대의 몸에 40대의 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과 활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가 넘어서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 대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근육 감소를 방치하지 말고 매일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소중한 근육을 지키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하루 6에서 8잔의 물로 몸속 건강을 챙기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줄이지 말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다지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매일 작은 도전으로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이 5가지 습관들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것은 바로 큰 병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삶 또한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앉아 있다가 5분 일찍 일어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신문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 찾아보기. 이런 아주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80대, 90대,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 건강한 100세 인생을 저 김수연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